뚜둥. (1987년) 샌 주니페로. 클럽에서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눈 뒤 현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쪽은 켈리, 이쪽은 요키. 켈리는 양성애자입니다. 여자에게 끌리지만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요키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이 처음입니다.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것, 아니 잠자리 자체가 처음이죠. 켈리는 신데렐라도 아니면서 자정이 다가오자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요키는 같은 클럽에서 켈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그곳은 물론 어둠의 인싸들이 모이는 퇴폐 클럽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켈리를 알고 있는 한 날라리가 요키에게 조언을 해주네요. Try a different time. Seen her in 80, the 90s, 2002 one time. She's worth a shot, right? 일주일 뒤, 1980년 샌 주니페로. 클럽에는 팩맨으로 작업을 거는 한심한 친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You playing or Sorry, I'm looking for someone. maybe next time? 일주일 뒤, 1996년 샌 주니페로. 여전히 켈리는 클럽은 물론 그녀의 집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Kelly? 일주일 뒤, 2002년 샌 주니페로. 요키는 드디어 켈리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Hi. 켈리는 그동안 왜 요키를 피해 다닌 걸까요? 그녀는 샌 주니페로에 있는 동안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거나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누군가를 원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와우, god damn it. 솔직한 마음은 물론 혀까지 나눈 이들은 장난 아닐 게 분명한 집값의 집으로 돌아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물론 그 전에 얼레리 꼴레리도 했겠죠. 네. Next week it is. I'm getting married. 네? 결혼이요? 지금 이거 불륜이야? Nice, Greg. 요키의 결혼 이야기도 놀라운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켈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so you'll stay here after? No. When I'm done, I am done. 곧이어 각자의 주소를 얘기하더니 요키를 찾아가겠다는 켈리. I don't want you to see me. I mean, I'm scared that... And I'm dying. Whatever you are can't scare me.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시간을 넘나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열받아서 거울에 스트레이트를 꽂으면 금세 멀쩡해지고, 이 한시민은 어느 시대를 가도 존재하고, 요키와 켈리의 대화도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다음 날, 양로원에서 나오는 백발의 할머니. 거동조차 힘겨워 보이는 그녀는 어딘가를 향해 떠납니다. You must be Kelly. I guess I must. She's waiting for you. Thank you. 켈리는 지난밤에 말한 대로 캘리포니아를 찾았고 그곳에서 요키를 만납니다. She won't be able to physically respond in any way, but she can hear you. Hello, stupid. It's good to see you.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샌 주니페로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본래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해 개발된 향수 체험 치료 시스템이지만
가상 공간에 의식을 옮기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 세계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샌 주니페로의 거주자들 중 80%는 현실에서 죽음을 맞이한 뒤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켈리와 요키는 아직 거주자가 아닌 여행객으로서 샌 주니페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은 정신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주일 최대 5시간만 머물 수 있죠. 켈리는 암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샌 주니페로에서의 두 번째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남은 시간만을 만끽하고 있을 뿐 샌 주니페로의 거주민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요키는 샌 주니페로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1살 때 커밍아웃을 했지만 신앙심 깊은 가족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 집을 나선 뒤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40년 동안 의식만 있는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샌 주니페로의 주민이 되고자 합니다. 요키의 약혼자라고 하던 그렉은 사실 그녀를 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안락사를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그리고 가족 모두의 서명이 필요한데 말했다시피 신앙심이 깊은 요키의 가족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락사를 진행함에 있어 가족보다는 배우자의 결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요키와 그렉은 형식적으로 결혼하려는 것이었죠. 독신주의자인 그렉이 요키의 안락사를 돕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켈리는 샌 주니페로에서 요키를 만나고 그녀에게 청혼합니다. Want to marry me instead? Greg seems great, but why not someone you've connected with? 더 이상 여행객이 아닌 샌 주니페로의 주민이 된 요키. 그녀는 완전한 자유를 음미하며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감옥 같았던 육체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기쁨에 도취된 요키는 켈리에게 샌 주니페로의 이주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거부감을 보이며 대화를 피하는 켈리. 샌 주니페로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낙원이고 또 모두가 원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요키는 켈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이들의 갈등에는 뼈가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What is it? You feel bad because your husband isn't here? Because that was his choice. Don't. He chose not to stay here. It's like he left you. What he did, it was selfish actually. It's 49 years. I was with him for 49 years. You can't begin to imagine the bond, the commitment, the boredom, the yearning, the laughter, the love of it, the fucking love. You just cannot know. 어느새 피가 흐르는 지경에 다다른 켈리와 요키의 갈등. You think you're the only person ever suffered? Go fuck yourself. no, I didn't know. Didn't think to. Kelly, I'm sorry. Kelly! 격앙된 감정으로 차를 몰던 켈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요키는 그녀의 손을 잡아 다시 떨어지게 된 켈리와 요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감정이 오고 간 이 둘의 관계는 절대 가벼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누구보다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과연 이 둘은 이렇게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2017년) 에미 어워즈에서 TV영화 작품상과 미니 시리즈 영화 및 드라마 스페셜 부문 각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인정에 인정을 받은 이번 에피소드는 블랙미러 시리즈가 항상 그러하듯
선뜻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중 표면적으로 가장 크게 드러나는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가상현실도 현실로 봐야 하는가? 영원한 삶은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가? 켈리와 요키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질문에서 각자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둘 중 누구도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켈리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와 함께 수많은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잃는 슬픔까지 말이죠. 있는 힘껏 삶을 꽃피운 그녀에게 영원한 삶은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에 몸담은 꽃잎처럼 조용히 사라지고 싶어 하죠. 물론 영원한 삶을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남편이 해준 이야기는 그녀의 가치관에 크게 자리 잡았을 것이고, 가치관을 떠나서 먼저 보낸 남편과 딸에게 미안해서라도 켈리는 영원한 삶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키의 입장은 그녀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켈리의 결혼 생활만큼이나 긴 시간 동안 요키는 공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요키는 무려 40년 동안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정신만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부터 해방되어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네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절실하겠죠. 이렇게 요키의 삶은 씨앗은 심어졌으나 피어나지 못한 꽃과 같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샌 주니페로로 넘어간다는 것은 씨앗을 옮겨 심는 행위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상일 뿐인 세계가 요키에게는 현실인 거죠.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굵직한 주제의식과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합니다. 켈리와 요키는 성소수자이며 그렉과 켈리는 요키의 안락사를 돕습니다. 재밌는 것은 현재에도 뜨거운 사안들이 오히려 과거를 배경으로 하여 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드라마는 미래사회라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드라마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에피소드를 감상함에 있어 논쟁을 벌여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자연스레 녹아들어 있고 인물들의 사연을 들려주며 말했다시피 상상으로 그려낸 미래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똑똑하죠?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감성적으로 그려내면서도 이성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블랙미러식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샌 주니페로는 여느 블랙미러의 에피소드들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미장센과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며 행복한 결말을 말해버렸네? 네, 해피엔딩이라고 말해버렸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해피엔딩, 그러니까 엔딩에 관해서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해버렸네. 뭐 해피엔딩이지만 그래도 블랙미러는 블랙미러입니다. 여지를 남겨두죠. 극중 짧게 등장하는 쾌그마이어는 쾌락만을 쫓는 이들이 모인 퇴폐도시입니다. 영원한 삶, 그리고 영원한 쾌락. 드라마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낙원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질문만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후 영원한 삶을 선택한 이후 그곳에서 새롭게 마주하는 질문들과 선택은 순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저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일 뿐이지만 뭐 상상은 가능하니까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영원한 삶을 얻은 당신은 쾌락의 늪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없어요. 난 없어. 난 그냥 막 하면서 막 그냥 미친 듯이 그럴 것 같아요. 수많은 망자들의 의식이 담겨있는 서버를 기계가 관리하고 있는 엔딩. 음악이 신나서 그렇지 관점에 따라 섬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사후세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낙원. 옳고 그름이 없는 이 갈림길에서 당신은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이번 리뷰 영상은 블랙미러의 5번째 시즌 공개를 기념하며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누르시면 영화 유튜버 삐맨님이 준비한 블랙미러의 다른 에피소드 소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해킹당한 컴퓨터로 야동 보다가 아주 그냥 해커한테 탈탈 털리는 에피소드니까 한번 체크 아웃 해보세요. 오케이. 지금까지 김스카이였습니다. 알람 설정